압박강의 총서 가운데 형사정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874년 미국 어느 교도소에 주 국가의 가족 6명이 죄를 범하고 동시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손 7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131명, 매춘부 174명, 정신병자 64명, 또 다른 중범죄자 77명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마르틴 칼리카크라는 병사가 불건강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사생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지대를 했고 자신의 삶을 추스린 후에 독실한 청교도 신자인 기독교인과 정식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지능측정학파의 개척자인 고다드에 의한 것입니다. 사생자의 자손 488명 가운데 정바가 143명, 사생아 36명, 알코올 중독자 24명, 간질환자 3명, 매춘업 관계자 8명, 중범죄자 3명 등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 496명 가운데 정신이상자 1명, 알코올 중독자 2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 정상인들이었고 의사, 변호사, 법관, 교육자 등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생각도, 생활도, 직업도, 그리고 범사가 건강해야 합니다. 당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 밥솥에 불을 따라고 했습니다. 밥을 해본 일이 없는 새 며느리는 밥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밥은 다 타버렸고 솥은 금해가 깨져버렸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위로합니다. 아가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탔구나. 걱정 마라. 솥은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밥은 새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곁에서 시아버지가 거듭니다.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놔서 내가 마음 놓고 불을 뗐구나. 내 탓이 아니다. 걱정 마라. 신랑이 거듭니다. 모두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와 물이 모자랐습니다. 이 다음엔 물을 넉넉하게 길어다 놓겠습니다. 건너집 얘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댁더러 밥솥에 불을 따라고 했습니다. 마음 놓고 떼다 보니 밥은 다 타버렸고 솥은 깨졌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칩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태웠습니까? 시아버지가 거듭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어디라고 어른한테 턱치키 들고 덤비느냐? 호통을 칩니다. 왜 저만 야단치느냐며 며느리가 한마디 하자 신랑이 나섭니다. 어디서 시부모에게 말대꾸냐?
그 따귀를 때렸습니다. 어떤 맞은 새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죽여라 살려라 악을 쓰고 덤빕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이토록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해와 사랑의 방정식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스럽고 며느리도 사위도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끼면 모두가 다 원수로 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글자 4글자죠. 그 4글자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네 가정을 낙원으로 만드십시다. 그러나 다듬지 않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형제의 가슴을 쓰라리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시다.